네,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이제 뭡니까? 피사의 사탑을 세웠어. 피사의 이제 소장님이신데 이분이 공부하신 지는 얼마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이분하고 그다음에 서수영 씨하고 두 분만 모셨어요. 그다음에 혹시 나머지 분들은 이거 다 녹화해도 돼요. 나머지 분들은 뭐냐면 공직자라서 못한대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현대건설 다니시는 분은 회사에서 하지 말라 그랬대. 그래서 하실 분이 자기 뭐 억지로 시키면 하는데 좀 부담스럽다고 하셔서 이분들도 워낙에 발표를 하기 싫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뭐 결국에는 발표 한번 하면 뭐 재미도 있고 오래 기억도 남으시니까, 그다음에 제가 이제 드렸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뭐냐, 도대체 답안지는 어떻게 쓰고 도대체 공부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은 합격자가 되기 위해서 꼭 겪어야 될 과정이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을 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시면 실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생각도 않게 이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2년 정도 헤매다가 결국 여기 와가지고 제가 이제 길을 찾아서 막 좋은 길을 가고자 했었는데 낚싯바늘에 걸려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공부했던 것을 지금 준비를 제대로 많이 안 해가지고 생각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험을 7번 봤습니다. 114회부터 해가지고 120회까지 해서 꼭 거르지는 않았었고, 114회 처음 봤을 때가 685점이 나와서 이거 조금만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에서 이제 그때부터 좀 책을 더 보고 더 봤었는데도 점수가 자꾸 내려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를 모르고 그러다가 계속 거의 헤맸던 것 같아요. 제가 점수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한 게 좀 나을 것 같으니까요. 요거 딱 720일에 턱걸이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2017년 12월 제가 정확히 날짜를 보니까 28일 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카운트를 시작해서 공부를 좀 매일 거의 3시간, 그다음에 휴일 같은 데는 한 그래도 7, 8시간 정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1999년도에 59회 때 이제 토목 시공기술사 그때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 공부했던 시간이 1년 동안에 제가 그때도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딱 해보니까 한 1000시간? 970시간 그 정도를 왔다 갔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때 1년에서 3회 만에 그때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도 학원에 거의 이제 좀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혼자서 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고 자꾸 진도는 안 나오고 지가 보고 싶은 것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학원에 믿고 그냥 투자해서 한 1년 만에 이제 마무리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절대 책을 쳐다도 안 보겠다 해가지고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시작한 게 2017, 15년도인가 돼가지고 제 직원들한테 젊은 친구들이 있고 해서 이제 좀 종로학원 좀 잘한다고 해서 제가 광양에서 이 친구들한테 좀 가서 학원 다니면서 젊었을 때 좀 공부를 해라. 3명을 해가지고 뭐 기타 등등 해서 지원해가지고 애들 좀 올려 보냈거든요. 제가 소장하면서 그랬더니 이 세 친구들이
학원을 가서 갔다는 오는데 성적들이 한 놈도 저 합격을 못하고 3명을 보냈는데, 그러다가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야 그러면 누구들이 공부하면 내가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제가 혼자 하려고 보니까 좀 모여서 저희 안전팀장은 제가 끌어들였어요. 안전팀장 해가지고 내가 책을 2권 사가지고 저 같이 공부하자. 이제 그때부터 둘이서 공부하다가 이 친구는 114회를 그때 못 pass었고 115회, 116회 116회 가서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 116회, 117회가 안전 관련해서 평이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기술적인 문제들이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하고 궁합이 잘 맞다 보니까 이 친구는 바로 그냥 합격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면접도 한 번에 합격이고, 그 옆에 이제 공사팀장 있는 친구도 야 니도 공부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도 이제 옆에서 합격을 하고 나니까 이 친구는 건축도 가지고 있고 토목도 가지고 있고 일사이관왕이에요. 근데 답 안 쓰고 그런 것은 굉장히 좀 빠른 친구 아닙니까? 이제 같이 그 애들 또 끌어들여서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이 친구는 118회에 가서 합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끌어들이고 뭐 했던 애들은 다 이제 합격이 되고 나만 이제 낙동강 오리알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존심 상하더라고요. 존심 상한 거 이거 다시 한번 그럼 세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또 다시 책을 여러 가지를 또 봤습니다. 이제 혼자 헤매다 보니까 이거 가서 보면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나온 것 같고 다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공부 양이 혼자서 매일 커지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 이게 학원이라는 게 결국 중심을 잡아주고 뼈대를 잡아주고 나머지 격까지 치는 것은 이제 수험생 본인들이 해야 될 문제인데 저는 거꾸로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 여기 2주에 한 번씩 서울에 집은 서울이더라도 이제 근무를 2주마다 하면 올라다 보니까 좀 제한이 걸리게 해서 제가 학원을 좀 등록을 못 했거든요. 그래 혼자 공부하다가 이제 다시 올해 작년 9월 달부터 본사로 오게 돼가지고 이제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들어보는 거하고 제가 조금 더 학원을 빨리 왔으면 좀 더 빠른 시간에 길을 갔을 걸로 생각되는데 지금 헤매다가 지금 왔었고요. 여러분도 저 학원 다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학원은 거기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살붙이고 그런 것은 수험생 본인의 이제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 틀리거든요.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1교시 때 이제 182점을 받더니 처음에는 이거 1교시가 1, 2, 3번 페이스매핑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5개를 썼어요. 먼저 대제목을. 그랬더니 여기서 2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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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점이 나오더라고요. 5개를 쓰니까. 나머지는 쓰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그때 좀 놓친 것 같아요. 이제 10분에 한 페이지니까 가다 보니까 한 4, 5분이 지금 늦어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페이지로 일단 맡기고 가야 되니까 해가지고 뒤에는 좀 막 그 시간에 이제 압박을 받고 보니까 대제목 5개까지 못 가게 돼. 5개를 가려면 준비를 해가지고 마지막 안전성 확보를 위한 뭐 방안을 위한 뭐 기계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페이지 메꾸고 그러다 보니까 대제목을 4개밖에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머지는 딱 가서 10페이지만 가서 끝 쓰고 나니까 바로 시험지 뺏어가더라고요. 시간이 1분도 남지도 않고 대충 그냥 근데 이제 뭘 썼는지는 대충 이제 머릿속에 남아있어가지고 대제목만 제가 이제 메모를 해놨었고 끝나고 나서 바로 그다음에 이제 2교시 문제를 요래 딱 보니까 2개는 전혀 서로 조금 건들면 건들기는 쓰라는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나머지 뭐 우선 제일 먼저 걸로게 해서 안 되는 문제 빼고 나면 이제 다 무조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쓰고 1번부터 해가지고 그냥 평이하게 쓰고 그것도 보니까 12페이지가 딱 쓰고 나니까 바로 시험지 내라 그러고 이번에는 시험지를 상당히 시간 되고 나니까 오버하고 그러면 바로 뺏어가더라고요. 3교시도 그렇고 4교시도 그래가지고 예전 같으면 조금 1, 2분 남겨갖고 막 거꾸로 남겨가지고 글씨 잘못된 거 수정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거의 끝난과 동시에 그냥 제출만 하다시피 해가지고 이번에 마무리했습니다. 1교시는 결국은 이제 5개 쓰고 뭐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억지로 안정성 확보를 그냥 방안 그거 좀 막 살을 억지로 붙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필이 됐던지 그게 좀 그래서 그게 번까지 해놨고 나니까 턱걸이 했습니다 이게. 근데
마지막에 꼬라 박은 게 두 개가 있거든요. 마지막에 작업발판 그 앞에 게 또 뭐죠? 그 문제를 썼었는데 작업발판을 알고는 쓰겠는데 이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이 경사로가 그려져 버린 거예요. 그 안 그렸으면은 차라리 그냥 어차피 대주먹을 작업발판이란 말을 계속 끌고 들어갔으니까 대주먹에다가 의도적으로 이게 이 경사로에 걸려가지고 그게 바로 가차없이 사살당해가지고 그 15조 받았습니다. 그러면 3점 까먹고 3점 그 다음 의존 문제가 치마근열 이것도 잘 가다가 레이탄스 쓰고 블리딩 쓰고 밑에 그 원인 뭐 생기고 바이브레이트 많이 오고 해가지고 마트 갔는데 이게 대주먹 사이에다가 이걸 보수를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했는데 이게 아중간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실제 공구리 치다 보면은 철근을 치마대고 그러면 철근이 막 뛰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가서 시멘트 좀 뿌려가지고 그냥 기고대고 미장 마무리 한다고 그렇게 써놨는데 결국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15죠. 그러면 6점 까먹고 나머지에서 이제 15, 16, 17, 18에서 중간에 놀고 그다음에 앞에 1, 2, 3번 페이스 매핑 그쪽하고 고령근로자 같은 경우는 생각 딱 크자마자 고령 신시청이가 앞배가리가 있어가지고 그놈을 좀 말장난을 시킨 거죠. 실제 정확히 5개를 잡았어요. 대주먹 무조건. 그리고 나서 해서 이제 간신히 하다 했었고 나머지 여기서 10점 까먹고 15점 까먹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반가이가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내가 특별하게 잘 쓰고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게 1번이 그때 당시에 그 2교시에 이음생 평가를 제가 이게 53점을 받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개요 쓰고 절차 쓰고 그다음에 대상 쓰고 그다음에 이제 시기하고 써라해서 시기를 최정수로 해갖고 최초 정기 수시로 한다 해가지고 시기고 내용 조금 해서 중간 메꾸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나머지 사전 조사하려면 사유추 결대신가 그게 대가리만 있어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그냥 두 줄씩 해갖고 쫙 페이지 메꾸고 나머지 현장에서 이제 그 수립해야 되는 그 현장을 갖다 들어가지고 쓰고 마지막 매진말 및 재현해서 그냥 7페이지 딱 3장 메꿨더니 이게 의외로 맥혀가지고 이게 53점 받아가지고 점수가 좀 잘 나왔습니다. 이 두 번째 것은 이제 건축물 잠원동 있었는데 생각나는 것은 하여간 잠원동 예전에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그걸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꼬투리 잡아서 이제 들어갔는데 예전 그 절차란 거 좀 몇 개 쓰고 앞에 1페이지에 그다음에 그림 모식도 하나 그려주고 그 이제 원인과 대책이니까 막 거기서 이제 장비 올려놓고 뿌레카로 어차피 하다 보면 밑에 동반에 안 맞춰서 그래서 됐으니까 이놈 원인과 밑에 거기 칸 그려서 원인과 대책 쓰고 근데 이게 써서는 안 될 문제였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폐기물 처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폐기물 처리하면서 안전대책 또 그걸 좀 어떻게 말 만들어가 쓰고 7번에 가서 이제 매진말 쓰고 그렇게 했더니 이게 47점. 이것도 그렇게 뭐 잘 쓴다마는 같지 않고 이제 원하는 게 있었으니까 거기다가 한 페이지가 거의 그 원하는 답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림 그리다 보면 한 대여섯 줄 먹지 않습니까? 이 쇼크리트 문제도 이거 제가 이제 토목을 했더라도 예전에 이제 토목했을 때하고 이게 깊이는 안 했었거든요. 쇼크리트도. 근데 이제 생각나는 게 막 이거 옛날 거 가지고 터널 그리면은 먼저 터널이 나면 무조건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터널 하나 그리고 크라운 쓰고 스프링 라인 그리고 인버터 쓰고 토매침하고 옆에 개치기 그래서 일단 그걸 그려놨고 이제 뭘 생각을 했어 이제 터미널 단면해갖고 그리고 다 보니까 어차피 이제 쇼크레트니까 기능을 먼저 써줘야 되니까 그게 봉보지라고 내가 그때 그 하나 11개서 갖고 봉합작용하고 보호 역할을 하고 지보제 역할을 해서 봉보지 좀 홍록기는 봉보지라고 내가 이렇게 외웠던 것이 생각나게 그놈을 가지고 또 썼었고
어차피 우리가 1m를 갖다 유지한다 했고 그 그림 그 타설 각도를 90도로 하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리 딱 두 가지 않습니까? 여불이 많이 생기는 원인. 그걸 핑계 삼아 쓰고 원인과 대체고 공법에서는 그때 이제 습식과 건식이 있으니까 습식은 이제 그림을 조금 저 모식대로 그린 것 같아요. 습식은 그냥 같이 해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건식 같은 경우는 골재가 들어가고 뭐라고 들어가고 마지막에 분사하다 보니까 저 리바운드량이 많지 않습니까? 요걸 가지고 쓰다가 썼었고 나머지 대지목을 잡아 가려고 보니까 이것도 뭔가가 또 갑자기 또 폐기물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앞에도 있었고 뒤에서 있는데 그놈을 대지목 폐기물 써다 보니까 바꾸려고 생각이 아니다 싶었는데 이 두 줄 굵기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놈을 말을 갖다 좀 이상하게 바꾼 것 같아요. 안전 쪽하고 연관되는 걸로. 그래갖고 그냥 뭐 처리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하고 나머지 이제 그 천발 막버고 예전에 그 터널 천발 막버고 천공 막장 안정 버림 버럭 처리하고 그 순서대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할 때 이제 안전하고 연관시갖고 이걸 이제 안전 대책으로 해서 이거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저 말을 만들어 갖고 장난치고 그것도 마지막 세 페이지 가서 마무리했대. 이게 이제 53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특별하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 쓰고 그런 건 없었는데 실제 써야 될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저 발생 원인과 대책인데 이게 한 페이지가 이 페이지는 게 하나로 갖고 그냥 모식도 그리고 이것도 원인 대책에서 거의 한 페이지를 메꿨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3페이지 가서 이제 조금 했던 것 같고 그랬더니 묻는 말에 이제 좀 많은 양을 할애했다는 거. 뭔가 개발이 해발이 해갖고 나오다 보니까 그냥 페이지는 몇 개지더라고. 지금 나머지 이게 이제 타워 크레인. 이것도 제가 타워 크레인 이제 시험을 계속 몇 번 봐왔어요. 타워 크레인 문제가 제가 시험 보는 과정에서 한 두세 번은 내가 한번 썼던 것 같거든요. 옛날 시험 보면서. 근데 타워 크레인 문제는 이제 예전부터 뭐 올해 초에도 뭐 문제가 돼가지고 타워 크레인은 뭔가 가지고 막 그래서 안전 대책도 많이 건교부에서도 국토부에서도 그 발표했었고 그다음에 산업 노동부에서 그 막 대책 강화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본 영역에 정리는 안 되는데 어차피 생각나는 거 산업법에 했던 거 타워 크레인은 뭐 어차피 지금 연식부터 해가지고 그 연식이 있지 않습니까? 20년, 10년, 15년, 10년, 5년이가 해가지고 단계별로 수입 20년 넘으면 수입 안 해야 되고 비파기 검사 중간중간 해야 되고 그런 내용 가지고 몇 페이지 몇 줄 잡아먹기 다섯 줄 쓰겠더라고요. 신호수라겠죠. 신호수 매 사고가 많이 나니까 예전에 안전관리가 안 해줬으니까 그 타워 크레인별로 신호수 세워라는 거하고 설치 해체 승강할 때 그 CCTV 해가지고 기록 남겨서 해라는 거 있었고 그다음에 줄거리 좀 잘해야 된다 해서 그런 거 써갖고 그것도 한 페이지 그게 거의 한 페이지로 다 갔거든요. 그거 써놓고 뒤에 이제 타비 공가출 안전낙방호가 혹파트와 혹선적 그저 방호장치 이것은 이제 또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무조건 그거 건드려줘야 할 것 같더라고. 타워 크레인 나왔다면은 묻든 안 묻든 그다음에 리프트 니비 건가출 완전 낙방고 그게 뭐냐 앞대가리 찾아보면 그거 다 그러니까 니비 공과 방지장치, 과바 방지장치 그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장비가 나오면 그 방호 장치는 지게차든지 뭐든지 다 그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걸 하나 그냥 계속 가지고 다녔어요. 그거 생각나가지고 방호 장치 써주고 뒤에 이제 안전조치 어떻게 해갖고 그것도 6개밖에 안 썼습니다. 대지목도 이거. 근데 이건 51점 나와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25점 까먹은 게 여기서 거의 반가에 해주고 여기서 1점 더 맞아가지고 결국 낚싯바늘에 걸린 거거든 이게. 전 낚싯바늘에 걸렸다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했었고요. 여기 가서 이제 살살당한 문제도 보니까 이 채점관들을 믿어야 할 것 같아요. 채점관이 이게 매 눈은 피할 수 없는 게 내가 좀 두리뭉실하게 써고 초점을 흐려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여지없이 칼질 당하더라고요. 그게 35점씩 나오고 그런 거 보니까 그냥 이번들이 매 문제마다 하는 건 아니고 문제별로 그 초점을 흐려지면은 가차없이 아까 여기서도 그 문제 여기 와서도 제가 정말
쓴다고 하고 페이지 수만은 맡겨놨는데 조금 두리뭉술하게 해서 요점을 피해갔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완전 칼도 당했으니까 최종관들 너무 요구하지 마시고요. 정확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운 좋게 됐고요. 나머지 이제 공부했던 방법이라는 이것은 제가 요 부분이 이제 저하고 좀 맞아야 돼. 여러분들하고 또 맞아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는 시험을 보다 보니 시험 보면서 시험을 사실은 앞대가리가 없이 결국은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건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이거 끄집어내서 쓰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험장 가서는 사실 생각하다 보면 글씨 하나 쓰려고 4, 5초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나와야 된다 해가지고 저는 앞대가리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토목 시공도 할 때 그거 많이 토목 시공할 때도 조설 시계환 이게 대지목이 딱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 가지고 조사도 예본 현실은 혁토강이라고 예전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 이제 토목에서 쓰던 것을 이런 게 나오면 의도적으로 페이지 메꾸고 그런데 상당히 좋거든요. 그 이제 윌리 교수님 그 책이 핵심 200문제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요거 이제 책에서 상당히 두껍고 요것도 제가 봤는데 그냥 양이 많아가지고 책을 안 샀습니다 이거. 그러다가 이제 하고 나서 샀었는데 200제 그거 보면은 이제 그 중요한 200제 중에서 서술형으로 나와 있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잘 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가서 이제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대가리 해가지고 다 그냥 몸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냥. 그게 이제 시험을 보면서 모르는 거 나오면 무의식적에 빠져나와서 조금 원만하게 처리했을 때 이게 합격이 되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내가 7번 보면서 수준을 어딘가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데 참고하더라고요. 제가 114회가 685, 664, 629 요것은 이제 한번 두 문제를 갖다가 그 용어 문제를 못 썼습니다. 이제 시간을 착각을 해가지고 나머지 678, 662, 640이 완전히 그냥 밑바닥 치고 갔다가 이번에 720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게 올라가다가 처음에는 상승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빨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올라가다 계속 정체가 되다가 빠꾸도 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 완전히 내리막 치고 올라가서 이번 제가 공부하는 걸로 봐서 이번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가 저를 도와준 것 같습니다. 아마 코로나 그분들이 막 그때 이번 결시생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아마 대보다 고수들이 내공이 쌓인 분들이 그중에서 몇 분이 안 와가지고 제가 운 좋게 그 자리에 차고 들어갔고 준비를 또 그만큼 그걸 놓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운칠기 3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고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학원에 왔으니까 학원에서는 결국은 길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비용을 내고 그런 것은 길을 찾기 위해서 가지 학원에서 막 대가리 속에 앉아 반강제적으로 주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것은 이제 본인들이 해야 되고 교수님을 내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제가 빨리 왔으면 분명히 이렇게 오래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 공부한 게 2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빠른 길을 찾기 위해서 왔으니까 믿고 가야 됩니다. 믿고. 그래야 그냥 뭔가 좀 이루어지고 학원 빠진 것은 좀 손해입니다. 그만큼 늦어지고 그럼 학원 한번 빠져보면 흐름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냥 와서 기어러놨고 졸리면 가서 자고 그러다 또 깨면 일어났고 그러다 보면 진도는 빼주니까 그럼 그거 계속 순회하다 보면 이제 그게 자기 방법이 찾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번에도 120 응시자가 좀 적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